안녕하세요. 캐스트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보호 제품 기술 영업을 담당하는 윤상철입니다. 요즘 다시 소산에 대한 백업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말에 발생한 IDC 화재 이슈인 듯 합니다. 또 어제는 사실 가산 IDC 바로 옆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화재는 진화돼서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소산은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복구 서비스일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및 소산에 활용하는 방법과 비용 최적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및 소산 장치의 변화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장치의 변화가 곧 소산 장치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도 법적인 이유 때문에 테이프 백업을 운영을 해야 하는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테이프 백업 다음으로 VTL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중복 제거 기술과 더불어 백업 시장에 상당한 영향과 성장을 기록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백업 장치의 변화는 기존 백업 장치들이 가진 성능하고 또 기능들, 그 특성들이 잘 반영된 새로운 백업 트렌드인 클라우드 백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중심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2019년 공유된 3일 백업 전략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조직에서 또 기업에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백업 전략도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테이크와 같은 다른 미디어 타입은 이제 장치라고 바꾸겠습니다. 또한 오프사이트 개념을 가진다는 것이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프사이트를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클라우드를 하드웨어에 번거로움 없는 오프사이트 위치의 완벽한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규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주 백업은 디스크에, 두 번째 백업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벤더에 스토리지를 바로 전송해서 클라우드에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을 수용하는 방법부터 예산 정도에 따라서 기업의 백업 및 소산에 대한 고민은 이런 질문들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업을 클라우드로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백업 운영은 인력 부족이라든가 백업 장치 관리 불편함 등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이유로 이와 같은 백업을 구성을 고려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백업 데이터를 바로 1차 백업 저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와 더불어 단점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백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2차 백업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도 비용이고요. 두 번째도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복구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또 내부의 고속 네트워크보다 만족하기 어려운 성능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권장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또 이슈가 있는 경우에 잦은 복구 테스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내리기보다는 가까운 바로 옆 백업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백업으로 복제 및 소산으로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 하나에는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또 여전히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 또 비싸다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기존 인프라와 연결 및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방법론이 최적인지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한 클라우드 백업에 있어서
그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또 이들을 또 소산하는 것이 사실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즉, 보관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백업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의 소비량이라든가 스토리지의 비용 지출액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조직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백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복구도 해야 되고, 또 비용에 또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꽤 어려운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백업 및 소산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조금이나 비용 효율적으로 또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최대 활용하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통제를 하면서 복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결정하고 그것들을 도입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및 소산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연결하면 또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와 활용하면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업 및 소산을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가이드는 백업과 복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중복 제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비용 최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은 반드시 중복 제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중복 제거 기능은 사실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 제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변 블록 중복 제거와 압축 기술은 백업 최적화, 즉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제공하고 이는 다시 클라우드로 저장을 할 때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사용 가능한 대역폭 및 대기 시간 또한 훨씬 또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소스 측 중복 제거가 클라우드 기반의 백업과 복구에 더 나은 것으로도 간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복 제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더불어 백업 전략에 우리가 사스 솔루션 같은 마이크로 365, 그 다음에 셀즈포스와 같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도 포함해서 해당 데이터들의 백업도 중복 제거해서 받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최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방안은 가속화 및 복구입니다. 이 가속화 백업 및 복구도 중복 제거와 연관이 있는 기술입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업 및 데이터 전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죠. 가속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중복 제거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백업 스토리지 인스턴스 간에 전송되도록 보장하는 이제 소스 측 중복 제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빠른 백업을 더 자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또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계층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최신의 백업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유지를 하고 또 과거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이동해서 이 또한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는 가속화 백업 및 복구 기술입니다. 비용 최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기술 세 번째는요, 재복구 또는 소산을 위해 더 빠른 백업 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안 연결 기술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완구간 연결과 적은 수의 연결에서도 백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요. 또한 보안 연결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또 암호화도 시키고 또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보안을 통해서 전송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이 사실 불가능했던 사이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또 보다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간에 또 뭐 위치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관계없이 한 인스턴스에서 다른 인스턴스로 복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기술들 중에 또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절감을 통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랜섬웨어 대응을 통해서도 또 다른 비용을 또 세이브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방안 마지막은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백업된 데이터는 이제 덮어쓰거나 변경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불변성 기능을 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백업된 데이터가 삭제가 되더라도 백업 휴지통이라는 불변성 기능을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지정된 보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백업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또 독점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암호화 및 멀티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또 데이터 보호, 또 랜섬웨어 보호에 좀 더 데이터 보호 역할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업 및 소산을 위한 비용 최적화 클라우드 스토리지 활용 가이드 두 번째는요. 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완벽한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연결 기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클라우드 티어입니다. 클라우드 티어는 뭐냐?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래스 사용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안성맞춤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계층에서도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문제는 필요한 속도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솔루션을 구축하면 사내 백업과 클라우드 백업을 또 계층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워크로드가 온프리미스에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백업은 빠른 복구를 위해 항상 읽기 쓰기 상태로 유지를 하고, 또 이전 과거에 백업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에 계층화해서 그 계층화된 데이터는 읽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중복 제거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소스 측 중복 제거와 압축의 조합으로 백업을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이동 속도도 대폭 높일 수가 있고 또 처리량도 대폭 느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아카이브 티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백업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백업 스토리지에서 보다 저렴한 콜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또 보다 구체적으로 AWS의 글래시어라든가 애저 아카이브로 직접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는 클라우드 티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작동은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콜드 아카이브 스토리지 기술과 관련돼서 좀 더 긴 시간 데이터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히 설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 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테이블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클라우드 티어 중에 아카이브 티어를 사용하시면 테이블 대신해서 중복 제거율이 낮은 유니크한 데이터들이라든가 또 암호화된 데이터를 장기 보관해야 되는 경우 더욱더 아카이브 티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연결해서 이제 계층화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기 보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규제 관련 데이터를 좀 더 저렴한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전송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백업 환경에 백업 스토리지의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클라우드 티어와 아카이브 티어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제거 및 가속 프로토콜을 통해서 소수 중복 제거를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최적화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수가 있고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반드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각 위치에서도 암호화할 수 있고 데이터 이동 중에도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스 측 중복 제거는 백업 처리량을 향상시키면서 네트워크 사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 스토리지 인스턴스는 백업 고객에게 긴밀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통합을 제공하고요. 클라우드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클라우드 연결 세 번째 기술입니다. 오브젝트 다이렉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백업 스토리지 인스턴스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본 백업 저장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지 시스템이 온프레미스와 특히 클라우드 모드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전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보조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사항에 대한 보다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점은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저렴한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와 결합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업계 최고의 중복 제거와 압축,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이런 최고의 유연성까지 또 스토리 절감 효과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있어서 용량 절감, 더불어 비용에 따른 대폭 절감 효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기본 백업 저장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연결 오브젝트 다이렉트란 무엇인가? 고객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복제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라이센스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신규 고객이라면 일반적인 스토리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용량의 백업 스토리지 라이센스만으로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다이렉트 모드로 백업 스토리지 인스턴스를 적용하시면 중복 제거 백업 저장소 라이센스를 최소화하실 수도 있고 더불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 사용 비용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복 제거가 제공하는 소스 측 중복 제거는 백업 성능도 높일 수 있고 중복 제거된 데이터의 복제와 각 위치에서 데이터 암호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앞서 우리가 소산장치 많이 얘기했는데 그 백업 소산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오프사이트의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백업 솔루션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에 대한 연결 인터페이스인 S3 기반 연결을 사용해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한다거나 온프리미스에 S3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을 하는데요. 이는 백업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결 프로토콜들 중에 추가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S3 기반 연결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백업 솔루션이 데이터를 백업 스토리지의 인스턴스에 이제 직접 저장을 할 수가 또 있게 됩니다. 이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다이렉트 기술과 함께 고려한다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시장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중복 제거, 압축,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진정한 저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산을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최적화는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하며 이는 다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최적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업 스토리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복 제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온프레미스에서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백업의 데이터가 약 318.27테라의 백업 데이터가 수렴이 되고 이후에 중복 제거와 압축을 통해서 최종 4.28테라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업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줄임으로써 스토리지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보낸 데이터의 최적화 수치입니다. 296.33테라의 백업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보내지게 되고요. 클라우드는 스토리지에서는 저장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봤던 온프리미스의 백업 스토리지에 보았던 중복 제거와 압축이라는 기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약 3.03테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중복 제거 기술은요, 온프레미스에서부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르기까지 백업 및 소산을 위해서 백업 저장소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인 비용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중복 제거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용을 통제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적절한 백업 스토리지로 그리고 확실한 오프라인 소산 장치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는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캐스트에서는 코어스토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코어스토어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백업 솔루션에도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이 다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조직에서 여전히 데이터 중복 제거 전용 스토리지 솔루션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 최고의 중복 제거 기술은 앞서 설명드렸던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 문제에 있어서 또 데이터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코스토의 많은 특징들이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토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인프라가 어디에 있든 유연한 설치가 이제 장점인데요. 온프리미스에서 하드웨어로 배포해서 또 가성비 있는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상 환경에서는 VM 형태로도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는 VM으로 실행이 되며 VM에 필요한 중복 제거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그만큼의 CPU라든가 램을 추가 할당해서 원하는 성능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 백업 스토리지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오브젝트 다이렉트 배포 방식까지 그 어떤 인프라든 그 어떤 워크로드 환경이든 자유롭게 백업 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스토어는 온프리미스 백업부터 클라우드 계층화와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 활용해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소산을 하기 위한 모든 라이센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격지 소산 용도로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를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으며 또한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때로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인스턴스를 위치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고 또 백업 데이터의 복제 및 소산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과 라이센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스토어는 상호 운영성이 뛰어난데요. 온프리미스 인프라부터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수많은 스토리지 벤더하고 가상화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 및 재복구뿐만 아니라 IT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업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또 코어스토어 스토리지가 타겟과 통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백업 중 개선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가속 프로토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캐스트만의 독점 프로토콜인 RDL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의 또 부가적인 방어 계층도 제공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캐스트 코어스토어는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백업 솔루션을 이용하더라도 코어스토어는 예기치 않은 장애라든가 공격에 더 효율적으로 또 대비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또 빠르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변성 관련된 휴지통 기술로
랜섬웨어와 사이버 범죄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업 서비스 제공업체는 코어스토어 클라우드 연결을 사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에게 비용을 최적화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소산 장치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저장 옵션으로도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또 워크로드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데이터의 최종 위치에 빠르게 저장된 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직면한 이슈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가 요즘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 이전과 같은 동일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클라우드란 이유로 또 데이터 문제를 다르게 또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기업 인프라가 개선이 될 때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은 그에 맞는 백업 기술하고 또 백업 스토리지를 반드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또 하지 못하는지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3월 프랑스의 OVH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프랑스의 네 번째 가는 클라우드 업체이고요. 당시에 공식적으로 약 한 12만 개의 서비스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건물에 백업을 수행한 기업은 모든 것을, 즉 데이터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재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최소한 백업 데이터 소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백업 데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원격지 복제를 통해서 소산 서비스를 수행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손쉽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오프사이트 개념의 소산 장치인 백업 장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는 코어스토어를 통해서 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쉽게 연결을 해드리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 사용을 최적화해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사용 비용까지 절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캐스트 코어스토어 관련된 그 백업 스토리지 그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